녹음 사이로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반갑게 맞아주는 곳. 눈에 닿는 모든 것들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잠시 자연의 숨결에 귀 기울인 채 마음 한 자락 쉬어갑니다. 오늘은 전남 장성에 있는 천지남입니다. 피톤치드를 에피타이저 삼아 걷는 길. 길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 길 끝엔 백암산 품에 안겨 보석처럼 숨어있는 천지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남자를 세계 곳곳에서 일부러 찾아올 만큼 천지남은 이름난 사찰 음식 명소인데요. 사찰 음식의 대가라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실까요? 이거는 뭐야? 올려서 나물에서 김이 나야지. 근데 밥을 아주 넣지 말고 이거 다 끓이고 난 뒤에 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작은 장독 하나를 골라든 스님. 스님, 뭐 하시는 건지요? 거침없이 장독 하나를 골라들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더 잘해요? 네. 간장을 불만 조금 해서 간장을 더 간을 맞춰야 돼요, 스님. 네. 그 간장 안 돼요. 오늘이 봄나물 장아찌 담그는 날이군요. 저거 방풍나물 장아찌는 지금 담아서 여놓고 이거는 지금 엄나무예요, 엉개나무. 모든 식재료와 음식엔 때가 있으니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엄나무 장아찌. 정관 스님 손을 거치면 봄나물도 명품 장아찌로 변신합니다. 그 음식을 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오감을 해서 통한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에 대한 식견, 이제 먹는 견해, 내가 뭘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먹을까 하는 견해를 우선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올바른 한 끼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에너지가 어디까지 와서 있는지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같이 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스님. 예. 안녕하셨어요? 네. 예,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도 굉장히 서먹하지 않고. 그런가요? 예. 우리 셰프들의 BTS라고. BTS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셨군요. 오늘 정말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은 네. 전진하면서 내 몸을 살리는 사찰 음식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생명체가 네.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네. 내 몸과 함께 하는지 이걸 바라보기 위해서 산으로 갑시다. 이 독당을 통해서. 벌써요? 네, 산으로 가요.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을 그런가요? 기타를 갖고 와서 올라갑시다. 가시죠. 예.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오자마자 스님께 이끌려 대웅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자연에서 식재료를 얻는 스님에겐 살아있는 보물 창고라는데요. 이게 다 봄 되면 네. 이게 이제 망초예요. 망초 때. 꽃올로잖아요. 예, 여름에 이제 예. 하시 정도 되면 이제 여름에 피는 거고 이제 이거는 모이 때. 머위. 이거 먹잖아요. 예, 먹때 이제 좀 네. 이제 초파할 때 이제 끊어가지고 예. 질기로 이제 볶아 먹어. 자연이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있는 거는 다 생명체가 있으니까 네. 내 몸을 살리고자 먹는 음식이면
아, 그 생명체를 없애면 그 생명체도 네. 우리가 살려줘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야 이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우와, 표고버섯이다. 정관사님은 좋아하는 식재료인 표고버섯을 직접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천지남의 보물입니다. 하고 이거를. 어우, 아우 이렇게 생겼구나. 네, 한번 따보세요. 이거를 근데 이것도 이게 지금- 제가 본 것도 처음인데 어떻게 따야 되는지. 이게 이게 얼마나 된 걸까요? 요거 지금 나무는 참나무가 네. 벤 지가 한 5년째 됐어요. 균이 나고부터 1년이 지나야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4년째 그럼- 됐어요. 아, 이게 지금 4년 된 거예요? 예, 4년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따는데 이 시기가 예. 지금 우리는 뭐 이게 물도 안 주고 자연으로 그냥 주니까 진짜 생긴 이건 대로 약인데요, 그럼? 예, 생긴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대로 따는 거예요. 아우 이게 4년이면은 굉장히 귀한 거. 이 나무가 이제 진짜. 4년마다 이제 열리는 거지 이제. 야, 진짜 맛있는 예, 향내가 나는데요? 지금 안까지 이제 숨어서. 아우 침 돌아. 저도 한번 좀 예, 떠볼까요? 따보세요. 그냥 따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이거 가지고 제가 맛있는 포고버섯 수정드림인데 저는 이 포고버섯을 스님네들은 이 고기예요. 아, 단백질. 단백질. 이건 이렇게 스님들이 삭발을 하고 나면 기가 빠지는데 그때 기력을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바로 이 표고버섯이라고 합니다. 요요 봐요. 이거 넘어뜨린 거는 멧돼지들이 이랬어. 지가 먹고 남은 거 내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와서 먹는 걸 누가 뭐라 하겠노. 지키지도 못하겠고. 한 끼 먹을 만큼의 양을 따서 먹고 나머지는 있으면 뭐 멧돼지도 먹고 고라니도 먹고 저기 토끼도 먹고 내도 먹고 이렇게. 자연이 길러주는 먹을거리에 사람과 동물을 분별하지 않으며 가진 만큼 나누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곧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찰 음식은 마음을 일깨워주는 깨달음의 음식입니다. 왔다 좋다. 좋다 좋다. 그냥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거나 자연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느끼고 또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음식도 그 식재료를 가지고 식재료가 눈앞에 있으면 그 식재료 나하고 지금 같이 직면된 식재료를 내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최고의 야를 만들어 줄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교감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또 식재료가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한 그 식재료가 갖고 있는 맛과 영양을 최대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내가 나를 몰라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음식도 식재료 자체를 알려면 끊임없는 경험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생각에 꽂히면 생각이 고루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의 모든 오미, 또 육군 육식을 통해서 오는 그 6가지의 눈으로 먹고 코로 맡고 입으로 냄새 맡으면서 먹고 귀로는 그 음식을 듣고 또 마음으로 새겨서 몸으로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조화롭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총각김치와 고구마순이 만났다.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 고구마순 총각김치. 재료는 일반적인 김치 재료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단 사찰 김치인 만큼 젓갈, 파, 마늘을 넣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복분자청으로 단맛을 내는 것이 정관 스님의 특별 레시피라네요. 먼저 총각무에 양념이 잘 배이게 칼집을 내어줍니다. 지금 끝을 썰어보면 좀 딱딱해요. 딱딱한 부분은 안 썰어지니까 그 칼등으로 해서 좀 찍어줄 거예요. 부드럽게. 김치 양념이 겉도는 것을 막아주고 발효를 도와주는 찹쌀풀을 준비합니다. 지친 마음을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홍고추와 청고추를 갈았습니다. 우리는 마늘파 안 쓰잖아요. 젓갈 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직간장이 그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단맛은 청으로서 했습니다. 복분자청. 김치 양념 재료들을 잘 섞어주는데요. 고추를 갈아 넣어주니까 많은 양의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붉은 빛깔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총각무와 고구마 순을 넣고 양념장과 잘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고춧가루를 빨갛게 하지 않아도 이 매운맛을 무 자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맛을 완전히 느끼도록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손맛으로 맛있게 버무려지는 고구마순 총각김치. 특히 고구마순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무려 우유의 10배나 되는 칼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은 고구마순 총각김치. 알싸한 총각무에 아삭한 고구마순의 조합. 저는 또 침이 고이는데요. 고구마순 총각김치 추천합니다. 다음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봄보리쌀, 제피, 얼갈이 물김치입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물김치도 일반적인 재료와 비슷한데요. 찹쌀풀 대신에 보리쌀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도 젓갈, 파, 마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치는 1년 12달 담는 거예요. 소, 여름 이럴 적에는 이제 물김치를 담아서 비빔밥하고 같이 시원하게 먹는 거고, 여기 이제 보리쌀을 삶은 이 물이 지금 물입니다. 보리쌀은 몸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김치의 제격인 식재료인데요. 믹서에 기계에 갈지 않고 손으로 으깨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로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좀 소금을 넣어줘서 삶은 보리쌀을 손으로 으깨면서 생기는 마찰과 열에 의해 풀을 쑤어 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으깬 보리쌀에 간장과 생강, 고추 등의 양념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연근과 비트, 배 등을 넣어주는데요. 보리쌀이 삭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료들을 갈아 넣지 않고 큼지막하게 썰어서 그냥 넣습니다. 김치 담기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다 생각하는데 세상에 김치 담기만큼 아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냥 식재료 소금에 잘 알맞게 절여서 그 있는 식재료에 따라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정한 레시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식재료를 가지고 나의 예전을 따라서 그 맛은 최대로 끄집어내주고 올려주는 겁니다. 간이 딱 맞아요. 여기에 이제 단맛은 탱자청을 넣을 겁니다. 탱자청. 정관스님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탱자청인데요. 아, 열기 열렸다. 지금 아주 어려서 향기는 안 나는데 탱자 꽃중에 향기가 나요. 천지남, 터줏대감, 탱자나무. 탱자나무 보통 땅속에 있어요. 백제시대 때. 그때부터 아주 천년된 고찰 터기 때문에 여기에 그 탱자나무가 이 밑에 있었어요. 500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500년이라는 세월에서 나온 이 탱자 열매가 얼마나 에너지 기운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용입니다. 약. 그래서 자연에서 얻어지는 식재료가 그 약효를 우리는 좀 더 우리와 같이 음식에 가깝게 음식과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되는 사찰 음식이고 내가 사찰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정화가 된다. 이곳은 자연의 재료가 정관 스님의 손을 거친 후 새롭게 재탄생되는 곳인데요. 탱자청 되죠? 탱자청. 500년 역사의 탱자청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갖가지 재료들이 시간의 무게만큼 숙성되고 발효되면서 최상의 맛을 만들어내는 장아찌들. 모든 것이 어우러진 주아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탱자청으로 감칠맛을 내어줍니다. 김치물에 재료들을 넣어주는데요. 소금간만 여기 국물에 간만 잘 맞춰주면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중간만.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맛만 잘 맞춰주면 김치는 저절로 익습니다. 마무리로 마른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시원 담백한 물김치에 제피의 알싸한 향이 곁들여진 곰보리살 제피잎 얼갈이 물김치. 여름김치로 어떠세요? 건강한 단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표고버섯 조청조림. 표고버섯 요리의 끝판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표고버섯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재료인데요. 양념은 간단합니다. 표고버섯 조청조림은 정관 스님에게도 의미 있는 음식이라는데요. 표고버섯으로 제가 만든 조청으로서 표고버섯과 조청의 그 또 간장의 단맛과 짠맛과 들기름의 구수한 맛을 내서 표고버섯 조청조림 제가 갖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예요. 물에 불린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합니다. 버섯이 잠길 정도의 물에 들기름, 식용유, 집간장을 2대 1대 2의 비율로 넣고 끓여줍니다. 정말 쉽죠? 조리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또 들어가는 식재료는 그 기본적인 것만 여기서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그 조화가 바로 화합입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음식 자체도 모든 여기 있는 식재료가 막 어우러져서 표고버섯이라는 거기에 한 맛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데 보리 이름이 궁극적으로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줘야 하는데요. 이 기다림의 시간도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림은 느림의 미학.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져 제맛을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배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만든다는 건 인생을 배우는 일입니다. 국물이 자작해지면 조청을 넣어주는데요. 조청의 단맛과 윤기가 더해져 더욱 먹음직스러워집니다. 드디어 기다림 끝에 완성된 표고버섯 조청조림. 들기름의 고소함과 집간장의 짭조름함, 그리고 조청의 달달함이 조화를 이룬 최고의 맛입니다. 천지남해에서 찾은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는 재료들끼리 상생하는 조함이었습니다. 마법처럼 펼쳐진 정관 스님의 솜씨 자랑에 도량 가득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자연의 재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 사찰 레시피는 어떤 맛일까요? 공양하기 전에 네. 제 공양 개송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말로. 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서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서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상은 바루상인데요. 네. 정석은 바로 4개인데 네네. 오늘은 이제 다- 편안하게 먹는 거를 이제 편안한 바루상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될지. 정말 깔끔하고 이렇게 눈으로 봐도 네. 건강한 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건강한 맛하고 맛있는 맛이랑 이렇게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예, 그냥 솔직하면서 맛있는 맛? 그 집에서 이제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트를 먹잖아요. 그럼 그 냄새가 그렇게 자극적이고 독한지 몰랐어요. 스님이 만드시는 이런 음식들이 외국인들이 반응이 참 좋다고 하던데. 어떨 때는 그래요. 이렇게 음식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제가 만드는 걸 공유하면서 그 외국인들 할 때는 너무나 진지해요. 아마 음식 먹기 이전에 마음 자세가 굉장히 진지하고 행복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니까 안 맛있겠어요? 특히 맛있어요. 간이 딱 맞아요. 음식이라 하면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또 나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를 음식이라 생각했을 때 함부로 먹지 못하죠. 음식 만드는 사람이 모든 에너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음식을 우리는 먹읍시다. 완전 중요하죠. 잘못 먹으면 병 걸려요. 진짜로. 예. 막 먹으면 아파요. 예. 그럼 몰라서 그런데 천천히 아파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병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글쎄요, 그냥 좀 건강한 자극적이지 않은 그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항상 먹던 그 일부러 맛을 낸 맛이 아닌 음식이 갖고 있는 본연이 갖고 있는 맛을 알게 해줬죠. 그냥 사찰 음식이 우리 음식이에요. 이 사찰 음식이 온 정신과 또 사찰 음식의 정의와 또 사찰 음식이 갖고 있는 자연의 고마움과 또 환경 문제와 또 생명 존중, 나아가서 궁극적에는 자기 발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사찰 음식이 그러한 것을 모두 통틀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찰 음식은 음식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게 대안이 됩니다. 꼭 입으로만 먹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먹죠.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온 세계가 함께 평화로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해탈의 음식이요. 자기 발전하기 때문에 모든 평화의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